씨가 네. 해외에서 굉장히 먹히는 얼굴이었어요. 예? 한국보다는 어렸을 예. 아 홍진경 씨 해외에서 너무 예쁘다고. 그래도 농담하지 말라고 진짜? 웃기려고 하지 말라고. 해외에서 특히 너무 어디 예쁘다고. 부분이 예쁘다고. 안드레아스 어디 부분이 가장 이렇게 아, 너무 너무 좋대요. 예쁜 것 너무. 같아요. 가르마? 가르마? 네. 아니 한 부분. 가르마가 뭐냐고 많고 많은 부위 중에. 아니 그 사진이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 무슨 이렇게 안 좋아져. 아니 근데 왜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실 전 기가 큰 여자 좋아하고 그리고 얼굴은 장난 아니에요. 뭐 진짜 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내 말이 여태까지 흘려들었어. 유럽에서 괜찮다니까. 완전 흘려들었죠. 근데 진짜 얘기하는 거 이제 알겠더라고요. 동양 예쁜 여자 상상하면 응. 이런 같은 얼굴. 동양의 예쁜 여자 상상하면 홍진경 얼굴이다. 쌍꺼풀 없고 이렇게. 그렇죠. 어떤 에이시안 뷰리. 근데 아시아 사람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매력이 있게. 그럼요. 그럼 정말 한국말 안 통하는 건가? 조국이 버린 얼굴이야. 이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 되게 못생겼어요? 수지나 뭐 이런 수지. 김태희나 뭐 이런 수지 사람 어때, 되게 수지? 못생겼죠? 오, 이거 봐. 수지 얘기했는데 이런 반응 보이는 거 처음 봤어. 못생기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취향이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 그게 그 안드레아스만 그런 거야? 아니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진을 보여줬을 때 수지보다는 홍진경이에요? 제 생각에는 여기 나 아니, 지금 누구지 알고 얘기하는 작업을 아, 도저히 못 믿겠다는 반응. 그러니까 누군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귀여워. 잠깐만. 귀여워. 누군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확인해보려고요. 그거를 다 알고 아니, 얘기하는 근데 대답을 잘 거라고요. 확실하게 해준. 사람 좋게 봤는데 되게 얄밉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기사 무조건 난다. 안드레아스는 수지보다는 홍진경 분명히. 수지 그거를 본다. 또. 나 진짜 기사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 기사. 정말. 나 여기 고정하면 안 돼. 자주 나오세요. 진짜 여기서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자, 어쨌든 뭐 홍진경 씨 최근에 나온 여성 게스트 중에 제일 반응이 좋았어요. 진짜 세계적인 얼굴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의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아서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59회 에피전스 회담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홍진경 씨가 안건을 발표해 주시죠. 네. 초등학생 아들, 딸을 둔 행복한 아빠이자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희 부부의 교육 방침은 아들, 딸 구분 없이 평등하게 키우는 건데요. 얼마 전 저의 신념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녀석이 누나가 다니는 발레 학원에 몇 번 구경을 가더니 본인도 발레를 시켜달라더군요. 저의 고정관념인지 모르지만 전 아들에게는 여성스러운 발레보단 태권도나 축구처럼 강한 스포츠를 가르치고 싶은데요. 아내는 남녀 성차별이라며 절 나무라더군요. 남녀평등 사회인 건 알지만 전 그래도 남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녀 성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요?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자, 홍진경 씨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애가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나요? 유세윤 씨. 네. 유세윤 씨. 네. 내가 시켜줘야 돼요. 아니 근데 정말 아이가 없다면 그냥 가볍게 그런 성역할이 그런 게 어딨어 하겠지만 진짜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게 네.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안건 남녀 성역할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네, 저는. 제 친구 중에 굉장히 학교 다닐 때도 되게 보수적이고 정석인 스타일이었는데 애를 낳는데 딸이 칼 갖고 놀고 로봇 갖고 놀고 자동차 갖고 놀고 태권도 하려고 그러고 치마 안 입으려고 그러고 누가 봐도 약간 다르다 싶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걱정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죠. 우리 사실 학교에서는 배웠어요. 이제 양성성을 추구해야 되고 이제 성역할이라는 게 후천적으로 학습된 거기 때문에 강요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진짜 얼마 전에 아이가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남자다운 남자는 알겠는데 남자다운 여자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오. 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쉽게 답을 못
타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혹시 잘못 설명을 해줬는데 그 아이가 오래 기억할까봐 아빠가 좀 더 알아볼게 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21세기는 남녀 평등 사회라고 말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남녀의 성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한 대학 아동 청소년학과 연구팀이 2012년 편찬에서 2013년부터 사용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남녀 성 역할을 구분짓는 내용이 아주 많이 담겨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주로 전업주부의 모습으로 그림이든 뭐든 늘 앞치마 입고. 묘사가 됐고요. 남자는 주로 의사, 뭐 고위 관리사, 연구원 이런 모습으로 묘사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각국 비정성 대표 우리 홍진경 씨와 함께 남녀 성 역할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성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요?를 보는 안건으로 상정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성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자, 누르면 역할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이 있네요. 이 안건 보면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애기의 다양한 재능 끊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그 애기는 뭘 해야지 맞는지 그 하면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기 전부터 너는 남자니까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이제 자, 저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방관들 중에도 그런 효과를 있거든요. 이제 올라가서 좀 약간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 찾아야 되는 효과는 이제 힘센 사람이 그 사람 올려줘야 되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사실 우리 분석하면은 그 인간이 남자 여자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사실 소방 같은 직업이면은 도구나 아니면 기술이나 이런 거 많이 발전해 왔으니까 여자도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자연이 우리 남자 여자 다르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만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여자만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힘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더 센 편인 거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네네. 이건 진짜 사실이 아닐까요?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그런 거는 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런 성별을 갖고 있는 인간들 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제 부인해야 사회적 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정하고 홍진경 씨는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 남자 쉽게 부르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과학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차이가 사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정해야 되는 요소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사회적 성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저는 그런 어려운 표현도 너무 좋고 근데 난 약간 못 알아듣고 쉽게 얘기해서 장이한 말에 약간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냥 자연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자연의 일부잖아요. 네네. 그럼 남자, 여자 성별이 다르게 태어났어. 그냥 달라. 그럼 달라 일단. 그리고 분명히 여자가 갖는 그 섬세함이나 그 모성애라는 게 있거든요. 남자에게는 없는. 그런 면에서는 여자가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근데 있어요. 또 그런 이제 다른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이제 그러니까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언어를 더 잘한다. 뭐 뇌를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심리학자들 그런 걸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 여자가 외국어 교수가 돼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게 질문인 그렇죠. 거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쉽게 말해서 지금 타일러 형이 과학적인 그 성과 그 사회적인 성을 기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여자는 이런 일을 하고 남자는 저런 일을 한다 이런 구분이 원래 생물학적인 차이로부터 생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한 여자는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특별한 상황이기 나 때문에 임신했을 때도 사업했는데. 일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냥 같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애를 낳을 여자와 애를 절대 안 낳겠다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성 역할 구분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여자가 임신할 수 있어서 남자와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처음부터 DNA부터 분석을 하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성 역할 역할이 구분하는 DNA에 게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여자가 아니 근데 쌤이 그거는 이제 신체적인 차이고 아까 타이를 얘기했지만 이제 연구를 봤을 때 그 섹스라는 쟁달을 아예 다른 거예요. 네. 섹스는 그냥 이제 생물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젠더라는 게 저는 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인 시간 갈수록 이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17세기 그 다홈의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이 전쟁 나갔을 때 대부분 그 군인들 다 여자였어요. 그거를 그때 그거 뭐라고 따지고 그때는 남자 여자 역할하는 그때 왜 여자가 나갔어요? 그때 왜 여자 군인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 왜 여자 왜 남자 아니 그만큼 이제 갈수록 바뀌는 거죠. 저도 같은 정상인데 쌤이랑 좀 의견이 많이 다르죠. 왜 많이 같은 정상 아닌가? 저는 남자로서는 아무래도 성 역할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신사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근육 더 발달돼 있고 하니까 약간 또 킹스맨에서 Manners Make a Man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저는 이제 보수적인 교육 받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남아 있고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여자 쪽에서 거부한다면요. 남자가 의자를 빼주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다니엘. 뭐 하는 거냐고. 난 팔이 없어요? 내가 의자 끌면 제가 올 때야. 자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 그러게요. 어떻게 할 거지? 글쎄 어떻게 할 건가? 넘어와. 만약에 여자가 그거 싫어하면은 그럼 그것도 인정할 것 같고 여자 안 보이는 선에서 그걸 인정하는 것도 매너예요. 미국 동북부에서는 그게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의자 그냥 빼주는 게? 여자라고 의자를 빼주거나 문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거나 그러면 여자들이 좀 날 왜 그렇게 약하게 보니? 타일러 형.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같은 나라 안에서 남부 쪽으로 가면 또 안 해주면 너 왜 그렇게 예의 바르지 못하냐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같은 나라 안에서도 그런데 그게 보여주는 게 이 성역할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문화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고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선택하기가 힘든 날이 없었어요. 왜냐면 뭐 한국이나 이탈리아처럼 가족이 어떻게 보면 또 사회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가족 간에서 어느 정도 성 역할이 있다고 봐요. 저는. 아직 애기 없지만 그래도 물론 애기 낳는 사람이 결론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문학적으로 그냥 성 역할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근데 비정상이라고 누른 이유는? 왜냐면 이 남자분이 안건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 자기 아들이 이제 빨래 따고 싶은데 자기를 좀 말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회에서 뭐 특히 직업이나 뭐 스포츠 그런 거 저 역할이 없어요.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차별이 생기면 그것도 안 되고. 예전에는 그 성차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예. 오늘은 성 역할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좀 본격적인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성 고정관념, 젠더 스테레오타입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남자아이 태어나면은 뭐 파란색 옷을 입히려고 하고 여자아이 태어나면 이제 분홍색 옷을 입히려고 하는 이런 것들. 저 어렸을 때 마트 갔는데 네. 그 펜슬 케이스 2가지 있었어요 마트에서.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 네, 엄마는 형이랑 저랑 이제 하나씩 사라고 했는데 둘 다 파란색을 선택했어요. 이제 엄마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색깔 헷갈리니까 그냥 나더라고. 다른 색깔로 해라 너 동생이니까. 그렇지. 근데 울었어요. 저 무조건 파란색 해야 된다고. 나도 네, 그랬어. 나도 울었어. 그 운만하죠. 나도 분홍색 막 그 사라고 그래가지고 울었어요. 형 막내예요? 나 외동인데.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파란색은 남자색이라고 교육을 안 받았을 텐데 왜 파란색을 골랐을까? 우리가 사실 고정관념처럼 뭐 시키는 입혀주는 그런 색깔이 뭐 모든 나라 다 있지만 결론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선호하는 색깔이나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그래도 레이스나 분홍색 그런 거 선호하는 것 같고 남자들이 뭐 레이스나 분홍색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을 거예요. 귀여우니까. 제가 요즘엔 어디서 이거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 핑크색이잖아요. 19세기 때 남자들 입는 색깔이었어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차라리 파란색이랑 하얀색 그런 거를 여자 색깔이었어요. 아 그래요?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19세기만 해도 그때 이제 흰색으로 입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20세기가 이제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색깔을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사업자들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색깔을 가지고 같은 상품에다가 다 가격 두 가지를 붙일 수만 있으면 그게 이제 가격 차별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업적으로는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남자 것, 여자 것 같은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색칠을 달리 해서 그걸 이제 바려고 하는 거는 돈 때문인 거예요. 요즘 스칸디나비아에서 이슈가 되는 장난감의 광고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 광고인데 여기 보시면 남자가 인형을 쓰고 놀고 여자가 뭐 자동차로 여자가 좋아하는 잔디깎기 하고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애기를 가지고 가는 건데 이런 성 역할이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만든 거고 많은 여자는 인형으로 놀고 싶은 뭐 여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성 역할을 만들면은 그건 조금 다른 아이를 무시하는 거고 현대 사회에서는 좀 아닐 것 같아요. 독일도 약간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사회이긴 해요. 네. 그 레고처럼 저희 플레이모빌이라는 거 있거든요. 작은 인형들. 근데 그 인형들 보면 남자들 다 양복에다가 넥타이 매고 여자들이 거의 앞치마나 약간 이제 되게 여성스러운 옷 같은 거 많이 입었거든요. 요즘 많이 현대화 시키려고 노력 중이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저한테 옛날에 얘기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삼촌들한테 포커 카드 게임 이제 가르쳐줬는데 엄마도 그거 너무 흥미로워 보니까 또 가르쳐 달라고 하셨대요. 근데 할아버지 그거 거부했대요. 그건 남자만 배울 수 있는 게임이라고. 그 시대 때는 또 근데 나는 왜 성역할을 왜 무너뜨려야 되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지금 좀 있어요. 굳이 억지로?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우리 아이의 취향을 보이시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가 여자애들이 레이스 입고 핑크 입는 거 제 스스로가 그런 게 싫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블루를 입히고 그렇지만 정말 또 다시 제가 아무리 블루를 입혀놔도 핑크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억지로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성의 취향이나 그런 역할들을 왜 이렇게 다 중성화 시켜야 되고 없애야 되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건지에 대해서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 아이가 여성이기 때문에 핑크색을 선호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그 사회적인 구조에서는 다른 여자들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건데 빨리 얘기할게요. 저희 이태리에서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성적인 사람인지 여성적인 사람일 수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나 너의 손톱 봐봐. 손톱? 난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여자는 지경 형 어떻게 보세요? 손톱 봐봐. 진견 씨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요. 다니엘이 어떻게 봐? 이렇게 보는데? 아니 이렇게 보. 안드레아스 손톱 봐. 나만 이렇게 봤어요. 안 보이지. 원래는 여자들이 이렇게 보고 남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난 상남자야. 거짓말이다 그거는. 피부이 뭐가 다른 것도 있어. 되게 남성적이거든요 지금. 다른 것도 있어요. 불이 나는 선양 지금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커야 돼. 어떻게 커? 네? 수유타는 어떻게? 에이 니콜라이. 되게 레크리션한 것 같아. 아니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 남자들이 하는 거. 이게 남자라고? 여자들이 도 그렇게 하잖아. 왜냐면 고정관념인데 난 절대 이거 안 하는데. 고정관념인 거죠? 근데 뭐 재밌네요 과학적이니까. 자,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이제 남녀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인데 각각 그 남녀에게 금기시됐던 이거 하면 안 돼. 남자가 이거 하면 안 돼. 여자가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나요? 저희 부모님 위 때는 남자는 부엌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되냐고. 부엌에 들어가면 못 떨어진다 그랬어. 하나도 안 떨어져. 옛날부터 그리스에서 아이의 기저귀 바뀌는 것을 남편 못해요. 왜 기저귀 막 가는 거? 지금까지 기저귀 못 간다고? 아니 뭐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잠깐 나갔어요.
쌌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할머니도 있고 뭐 아버지 엄마까지 살고 다 나갔어. 여성 거라는 거죠. 다 나가면 근데 기다려. 왕창 쌌어. 패닉, 그냥 공포.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 예, 물론 모든 남자들이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근데 너무 불편한 그렇다면 관습이다. 안드레아스는 앞으로 기저귀를 안 갈 거예요? 아니 제가 할게요. 그죠? 돌아가도 기저귀 본인이 가실 수 있어요? 안 가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어. 친구들이 다 와서 보고 있어. 갈 수 있나요? 그때 친구들한테 야 이게 왜 여자가 할 일이야? 부모가 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그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가 보다.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만약에 옛날에 휴대폰 없었을 때 전화 있었을 때 아버지 아버지 절대 안 대답해요.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요. 일단 아들이나 엄마 그것을 진짜 뭔지 그 다음에 아니 완전 보수적인데 그리스? 보수적인데. 근데 다른 유럽 나라에서 그렇지 않아요? 전화 안 받아요. 절대 안 그래. 전화 안 받을 거냐고요. 집에 아무도 없고 아기가 쉬를 하고 전화가 울리고 있어요. 안 해가지고 너무 인수이 그냥 안 봐. 패닉. 진짜로? 그 정도 분위기인가 봐. 아 문화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면 아버지가 아닌 척하면 되지. 방송하기 전에 아버지가 자신이니까 난 아들이라고. 여보세요. 아버지 좋아야 세게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 진짜?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옛날에 되게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후지산 같은 되게 큰 산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산은 절대 여자는 못 들어갔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옛날에 일본에서. 그래서 막 어떤 스님이 산에서 수행하잖아요. 네. 그때 거기에 여자가 있으면 그런 여자 부정탄다는 생각을 거? 하니까 여자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이유로 신이 흔들릴까 봐 그러면. 스님을 위해서. 부정탄다. 네, 우리말로 부정탄다라고.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아침에 이제 게시할 때 첫 손님으로 여자가 가면 약간 좀 재수없다고 맞아, 소금 맞아. 뿌리고 이런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있었어. 있었어. 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전통 반복을 시켜서 못 들어가는 산도 있대요. 대박이죠. 정말. 아직도 있대요. 독일도 되게 보수적인 거 알아보니까 독일은 저희는 1958년까지 남자가 자기 부인의 어떤 직업 가지고 있을 때 남자가 그거 그만두게 할 수 있었대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만두게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약간 아직까지는 약간 여자가 그 가정을 꾸리는 것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 거 생겼대요. 그리고 여자도 70년 중반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먼저 이혼 신청할 수 없었대요. 우리 캐나다에서도 19세기 때 여자들은 집안에서만 일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남자들 그렇게 시켜서보다 여자들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 누가 있어요 밑에? 아니 또 있는데 나라 발전하려면 아기 낳는 일이 그게 여자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 들어보니까 거의 다 이제 남자 위주로 남자에게 유리한 사회였는데 그러면 여자 위주의 사회였던 나라는 없었나? 자, 진짜 이제 깜짝 놀라게 드릴게요. 자, 쌤이. 어디 비교도 안 되죠? 예, 이집트 같은 경우는 70년 전만 해도 여자는 남편 허락 없이 나갈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간다 해도 바로 집 밑에 있는 가게에 잠깐 갔다 오거나 여행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친구들끼리 여행. 여행 얘기는 친정집에도 못 가, 친정집에? 엄마 그러니까 못 만나러.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금기된 게 아니라 그 제한이 뭐냐? 둘 중에 하나, 단거리, 잠깐 갔다 오거나 만약에 장거리 간다면 남편과 같이 가야 돼요. 남편이 일이 있다고 해서 같이 못 간다. 그럼 여자도 같이 못 가요. 여자가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안 그러죠? 더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더 무서운 거 더 있어?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 이집트 역사 중에 일부이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티마 시대 때라고 해서 이름이 알하킴 비암릴라. 그 사람은 그 996년부터 1021년까지 이집트 왕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그 사람이 왕이 되자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집 바깥으로 2번만 갈 수 있습니다. 평생? 평생. 한 번은 평생? 잠깐만요. 장난해? 2번만 나가요. 그 2번은요. 한 번은 아버지 집에서 남편 집으로. 결혼했을 때. 오 마이 갓. 시집 갈 때. 잠깐만, 결혼 안 하면 되잖아. 결혼 그럼 안 하면 계속 아버지 집에서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못 나가는 거야, 그마저도?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편 집으로 가는 거고 한번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는 거예요. 또 한 번. 죽으면 무덤으로 가요. 아니, 변태랑 왕이야? 심각하다고 저희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이 그 왕 입장에서 여자가 나가면 둘 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남자가 여자를 괴롭힐 수 있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안 괴롭히면 되잖아. 그랬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다들 예뻤나 봐.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요. 일단 여행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아직도? 네, 이집트는 좀 다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여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와요. 근데 그 여학생들은 혼자 오지 않고 다 한 명이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국가에서 여자가 나가면 무조건 보호자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빠나 남편이 같이 중동 이런 데서 히잡 쓰고 얼굴 보여주면 안 돼요. 이런 나라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저희 친구가 투니시아인지 마로코인지 이집트인지 그 나라 세 중에 하나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바닷가 저게 비키니 입었는데 경찰 아저씨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거 유행해요. 그 히잡 그 수영복. 히잡 수영복? 몸을 히잡 수영복 했어요. 해녀복 아니에요? 아니 수영한테 히잡 벗겨주면 어떻게? 그러니까 입고 들어야 돼요. 뭐 같이 빨리 고치면 빨리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들만 쓸 수 있는 비치가 따로 있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이 되게 보수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네. 더한 나라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럼요. 그리스도 만만치 않고 지금 그게 전화도 안 오히려 또 받고 재미예요.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저는 솔직히 한국이 개방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